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EPL 12라운드 경기는 일찍부터 토트넘 팬들의 관심이 쏠린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콘테 감독이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세우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손케 듀오의 조합을 볼 생각에 토트넘 팬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그런데 한창 상승세를 타던 손흥민은 이날 슈팅 단 한 개에 그치며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고 토트넘은 0대2로 패해 4경기 무패의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콘테 감독은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앞세우고 양쪽 윙백으로 이반 페리시치와 맷 도어티를 배치해 공격을 펼쳤지만 결국 맨유의 수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전반에는 골키퍼 요리스의 선방쇼 덕에 간신히 0대0 균형을 지켰지만 맨유는 무려 20번째 시도 만에 토트넘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팬들이 이날 아쉬웠던 것은 해리 케인은 슈팅 3개, 손흥민은 슈팅 1개로 공격수들이 전방에 고립돼 있다가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마치고 축구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골키퍼 요리스에게 팀 내 최고인 7.9점을 매긴 가운데 손흥민에게는 6.4점을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해리 케인은 손흥민보다 낮은 6.3점을 받았으니 이날 토트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전반 30분 때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보이지도 않았다는 혹평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볼터치는 38회에 패스 성공률은 81%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거나 맨유를 위협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손흥민만 아쉬웠던 게 아니라 케인을 비롯해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일제히 부진했다는 점입니다. 팀 전체가 답답한 플레이를 하다니 뭔가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스날의 전설 중 한 명인 폴 머슨이 한 매체에 기고해서 손흥민과 토트넘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트넘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100% 더 끌어낼 수 있다. 손흥민은 거의 활약하지 못했다. 나는 토트넘이 너무 수비적이라 우승할 수 없다고 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콘테 감독에 대해서도 콘테 감독이 첼시와 함께 리그 우승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토트넘의 플레이 방식을 고려할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콘테의 전술에 대해서 폴 머슨까지 한마디 한 것입니다. 사실 폴 머슨은 남을 비판할 입장은 못 됩니다. 훌륭한 재능은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만개하지 못했고 은퇴 후에도 도박, 술, 마약 등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스널의 벵거 감독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아스널 팬들은 그를 레전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람조차 손흥민에 대해 한마디 하자 보다 못한 진정한 아스널의 전설이 손흥민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면은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가 끝난 뒤 해설자로 경기장을 찾은 앙리가 손흥민을 호응해주는 장면입니다. 앙리가 손흥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장면인데요. 앙리는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사랑한다. 손흥민은 국가 전체가 응원하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나는 손흥민의 득점에 축하를 보낸다. 토트넘의 골에 대해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의 골에 축하를 보낸다는 뜻이다. 농담이 아니라 모두가 손흥민을 사랑한다. 이상한 점이 있다. 상대팀 팬들조차 손흥민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 손흥민은 좋은 사람이다. 상대팀까지 사랑하는 선수라니 이보다 더 애정을 담은 평가가 있을까 싶습니다. 앙리는 아스날에서 9시즌 동안 2번의 EPL 우승을 차지했고 4차례나 득점왕을 수상한 진정한 레전드인데요. 이런 티에리 앙리가 손흥민이 가장 힘든 순간에 그를 지지한다는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손케 듀오는 동시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는지 오히려 맨유가 내놓은 분석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을 이긴 직후 비결을 수비수인 라파엘 바란이 손흥민을 꽁꽁 묶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맨유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탄탄한 수비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봉쇄했다. 토트넘은 공격수를 한 명 줄이는 대신 미드필더를 늘렸지만 공격 진영으로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EPL 득점왕 출신 손흥민을 막은 것은 대부분 바란이었다. 바란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발빠른 손흥민의 역습에 대비했다. 결국 경기가 안 풀리자 케인까지 수비의 무게를 실어야 했고 손흥민은 전방에 고립됐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에게 공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손흥민과 케인까지 수비를 하느라 바쁜 현실, 토트넘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런 메뉴전에서 중원을 압박하며 공격진에서 공을 연결시켜야 하는 토트넘의 포지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번 메뉴전에서 가장 큰 굴욕을 맛본 것은 페리시치였습니다. 경기 중 안토니와 페리시치가 맞붙었던 우측면에서 한 장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반 36분경 터치라인 인근에서 안토니가 공을 잡고 드리블로 공을 빼앗으려는 페리시치의 밸런스를 무너뜨려 페리시치에게 굴욕적인 자세를 안겨주었는데요. 페리시치는 일명 쩍벌 자세를 모든 관중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한 매체는 이 장면을 보고 안토니가 터무니없는 드리블 스킬로 페리시치의 영혼을 강탈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이나 보인 페리시치를 콘테 감독은 이번에도 어떻게든 출전시키기 위해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정까지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페리시치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이면서 그가 있었던 왼쪽의 공격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메뉴전에서는 기록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페리시치는 크로스를 7번 시도했는데 성공은 1회에 그쳤고 키패스나 유효 슈팅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속도도 느려 심지어 템포를 잡아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풋볼 런던은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혹평했고 BBC는 아예 페리시치를 고집해서 경기를 망치고 있는 콘테의 전술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BBC는 메뉴전이 끝난 뒤 이날 토트넘의 완패는 콘테 감독의 잘못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은 토트넘을 사랑하는 팬들도 의아할 만하다. 이와 같은 포메이션은 손흥민과 케인 등 토트넘의 훌륭한 공격수들을 방관자로 만들 뿐이다. 콘테 감독이 잘못된 전술로 좋은 선수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꼬집은 겁니다. 자신의 전략적 실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기분이 상한 콘테 감독은 리더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까지 했습니다. 맨유와의 경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기가 우리에게 처음은 아니었다. 순위는 상위권이었지만 강팀들과 경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우승 경쟁팀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마디로 토트넘이 솔직히 우승 후보는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시즌이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시즌 2호 우승 불가 선언이 나온 것인데요. 이로는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클롭 감독도 아스널전에서 패한 후 우리는 우승 경쟁을 펼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콘테의 발언에 대해서 솔직하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EPL 최고의 공격수를 두고도 왜 이들이 전방에 고립돼 있는지, 왜 이들에게 볼이 연결되지 않는지 콘테는 이 문제부터 빨리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